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얘기해 볼까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 그러니까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허가 승인 조건을 완화하고 또 방송사의 소유 규제 제한을 풀어서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네, 오늘은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포털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방송 규제 완화와는 달리 포털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개선한다는 사실상 이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실효성은 또 과연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도 검증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인수위가 내놓은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의 세부 정책 방안을 좀 살펴보면요. 예. 첫 번째,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 두 번째,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전담 기구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 세 번째, 그 재평위원회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겠다. 또 네 번째, 지금 현재는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사 페이지로 직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아웃링크라고 하는데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네 번째, 아웃링크 도입 후 문제가 계속된다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박성중 간사는 예. 지금 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포털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언론 위에 언론으로 군립한다. 지금 포털이. 그래서 포털이 확증 평양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 포털에 대한 그 언론계의 비판과 또 같은 시선을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박성중 간사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이제 드러냈는데요. 여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뉴스 포털은 이제 유통을 하는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현행 법상 포털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를 권고하고 그다음에 가짜뉴스의 경우 자율 삭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포털이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인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유튜브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 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포털만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 양대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편집권을 이제 내려놓겠다고 이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사용자가 스스로 편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편집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박성중 간사의 발언은 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실하고. 네. 그 박성중 간사는 포털은 이제 단순히 인터넷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포털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을 대한민국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상고를 했는데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을 받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들의 핑계는 알고리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이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성중 간사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편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알고리즘도 조금 어렵지만 투명성위원회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알고리즘 이제 인수위에 따르면 이제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법으로 알고리즘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배열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포털뉴스 여론 독과점 관련은 역대 정권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에 국회에서는 포털 다음을 이제 창업한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인공지능 AI 뉴스 편집의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바는 있어요. 네. 이재용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규칙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네. 또 그러면서 포털의 AI 뉴스 편집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리즘 투명화에 관련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알고리즘 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인 지위의 위원회로 나선다면 알고리즘이 경직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예. 또 포털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조직이 오히려 공정성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알고리즘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과도 관련된 또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업자의 자율로 두더라도 알고리즘이 충분히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좀 과잉 입법이자 산업 위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털업계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포털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람이 직접 뉴스를 배열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향적 지적이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5년, 2017년도에 AI 기반으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에어스, 루빅스, 왜 본인이 보던 뉴스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뉴스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2018년도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2019년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예. 이번에도 알고리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잇따랐죠.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이용할 콘텐츠를 선택하는 구독 시스템을 확대하고 도입을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뉴스 스탠드의 구독 또 카카오는 카카오 뷰 등이 나온 배경이기도 한데요.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뉴스 월간 이용자 수의 76%가 구독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AI를 통해서 보여준 뉴스가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구독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 그래서 뉴스 이용 패턴이 달라졌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론사 구독 서비스가 사실 저질 기사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독을 얼만큼 많이 또 하게끔 하느냐가 또 언론사들끼리 경쟁이 붙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사가 구독판에 커뮤니티 받아쓰기라든지 정치인 다운표 기사, 선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좀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기구가 또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연합뉴스가 네, 그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질 좋은 뉴스들이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가짜 뉴스를 좀 막는다거나 이런 역할도 있을 거고요.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은 딱 세 가지를 중심 과제로 놓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가 선정적인 기사, 그다음에 어뷰징 기사, 그다음 상업성, 광고성 기사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출범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투명하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매체들에 입점하는 데 있어서 심사 기준이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오히려 뉴스가 더 공정하게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준 간사는 이제 포털은 재평이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 삼아서 공정성과 공정성의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재평의 모든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화하고 재평위원회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 자율기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렇죠. 인수위는 재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법정기구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 시민단체 인식은 어떤지 궁금해요. 자율기구의 역할이 사실 작년 말에 연합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역할이 약간 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위원회 역할을 재평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평위원회를 법적인 어떤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적인 어떤 자정 효과를 좀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재평이 법제화한다면 결국 정부에서 재평이 인선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인수위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털 맞습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아웃링크. 그러니까 네.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서 포털 뉴스의 편집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웃링크를 적용해서 뉴스 이용자를 언론사 사이트로 유도한다면 지금같이 포털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언론사들이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선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그 다운표 저널리즘이라든지 제대로 취재하던 기사 양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역할을 한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들한테 더 좋은 품질 좋은 뉴스를 전달하게끔 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언론계에서는 반길 것 같죠. 왜냐하면 포털이 문제가 있다고 이때까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언론사는 아웃링크에 대해서 사실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사이트를 강화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형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중소 언론사의 격차가 너무 크고 있다는 게 이제 우려의 지점이기도 해요. 문제는 아웃링크를 도입하면 네이버 콘텐츠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약간의 전대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수억 수십억의 광고 수익인데 사라지게 된다는 게 언론사의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언론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좀 두드러지게 될 거다.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언론의 문제, 지금 언론의 생태계의 문제가 언론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 문제만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언론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이 좀 지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잘 살펴보면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